16 여기 질문 받아야 되나? 그럼 오늘 깔끔하게 146부터 질문 받고 오늘은 X주가의 관계 그래프 쭉 나가자. 난 진도만 좀 많이 나가져 있으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주면 좋은데 모의고사 한 해 보면 한 해 4번밖에 진도 못 나가잖아. 그제? 그게 좀 안 좋았어요. 수투 다 끝나고 나면 한번 학통은 나가면서 그지 그렇게 해도 안 되겠네. 그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발점으로 하자. 학통은 딱 이번에는 딱 시발점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여러분 저 책 다 샀으니까 그걸로 하자. 콜. 자, 질문하십시오. 예제 1번부터 예제 6번까지. 2번, 5번 또요? 2번, 5번, 6번 됐습니까? 있어요? 네. 자, 좀 일찍 와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처럼. 여러분 일찍 안 나오면 저도 자꾸 일찍 안 나와져요. 삼성 그 다음에 EX 플러스 C. 자, 두 극값의 합이 제로라 했잖아. 그러면 두 극값의 합이 제로니까 두 극값의 부호가 뭐란 이야기야? 반대라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풀어 있는 게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있잖아. 미분해서 얘를 미분해보면 3x의 제곱 빼기 2 이래 되나? 그럼 x 값을 구하면 x 값이 얼마 나오지? 지금 이제 불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제? 그러니까 유리화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 게 계산할 때 더 편할 수 있어, 그제? 그러면 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가 꿀렁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극대값하고 극소값 이 두 개의 합이 0이다 이 말이잖아, 그제? 맞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여기서 f의 루트 3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f의 루트의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대입해서 0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거. 다른 특별한 뜻은 없어. 크게 뭐 중요하거나 그런 말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그래프 해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로 주어진 그래프가 도함수로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도함수 아닌 게 주어져 있느냐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느냐 얘는 어디에서 더 중요하냐면 속도 가속도 할 때 그때는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주어진 그래프가 f 프라임의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치? fx 그래프가 아니다. fx 그래프하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프라임의 그래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모든 점을 되는 x점이 개수라 했잖아. 잠깐만 헤알리 봐봐. 부호가 지금 이제 도함수가 뭐가 돼? 연속이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도함수가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함수 fx는 어떻다는 이야기지? 아니, 뭐 꿀 먹었어? 도함수가 지금 도함수 f 프라임의 x가 연속이라 했잖아. 그럼 fx는 어떤 그래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당연히 연속은 맞고 우리 형이 한번 이야기해봐. 뭐지? 도함수가 연속이면 지금은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함수가 만약에 부호가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fx는 그 점에서 첨점이란 이야기지. 맞아?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자미분계수는 양수지. 우미분계수는 음수지. 그럼 이건 도함수의 이게 fx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양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가 양수고 여기서 끊겨서 얘는 값이 음수단 말이야. 얘는 양수고 이거 음수다 이 말이야.
잘 안 돼. 여기서 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똑같은 이 점에서 봤을 때 이걸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양수로 그려져 있고 얘는 음수로 그려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첨점이 생긴다는 거야.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면. 이해돼? 그럼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fx는 부드럽게 그려지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극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변곡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대충 이 중에서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제로가 되었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 점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래프 유형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점이고 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제로 됐다 바뀌었으니까 증가하다가 잠시 멈춰서 제로가 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여기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극점이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 그래서 극대극소가 되는 점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즉 미분 가능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또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만약에 도함수가 지금은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안 그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봐. 새까맣고 이렇게 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극대가 되는 거고. 알겠지? 맞아? 얘는 극소가 되고. 그지? 얘는 극소가 되고 얘는 극대가 되고. 자, 그래서 극대 극소하고는 내가 미분하고 상관이 됐나 안 됐나? 없다고 했지. 그지?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극대 극소하고 불연속하고 지금 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익혀 놓으세요. 자, 극대 극소는 뭐하고 전혀 상관없다? 미분하고 미분 그 다음에 연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로컬, 국소, 아주 작은 범위를 그 구간을 잡았을 때 국소적인 범위에서 최대를 극대라고 하고 최소를 극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것을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프를 이제 x축을 내가 이렇게 그려놔놓고 사실 x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구멍이 빵 뚫리고 이렇게 갔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범위를 더 좁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 점에 가장 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극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x 값에서는 극대나 극소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왜 처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했는데 왜 리셋이 돼버렸어? 자, 다 돌아갔어. 자, 다 봐봐. 그래서 여기에서 값이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값은 존재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럼 여기에서도 값은 존재하지 않지. 근데 요 함수값은 여기를 A라 했을 때 함수값은 분명히 여기 값을 가졌잖아. 그제? 그렇지만 최대가 되려면 여기 값에서 최대가 돼야 되지. 근데 얘보다도 더 큰 값이 계속 있잖아,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딱 값이 없으니까 여기에 한없이 이 값에 다가올 뿐이지. 그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이 값에서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 값이 구멍이 빵뽕 하니까 그게 난 없어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존재 안 한다 이 말이야. 근욱이 잘 이해한대? 자, 봐봐.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겨 있어.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서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값이 없지, 그지?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값이 계속 다가오는데 여기서 값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최소값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알겠지? 그래서 범위 내에서 구멍이 뚫려져 있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 요 값이 만약에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다고 봐봐. 여기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값이 이렇게 있었어. 이 경우는 뭐가 존재해? 극대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극대가 없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존재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극대가 존재하고, 만약에 여기 이 값이 이렇게 또 주어져 있으면 얘는 요 값에서 극소가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알겠어? 그 연속 불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 하는데, 자, 6번 볼게요. fx가 x의 3성, 그 다음에 y 말하세요. 잘못 적어놨어요. 앞에 5번에 뒤에 5번인데 잘못. 그래도 좋은 거 알았잖아요. 그죠? 실수했는데 중요한 게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설마 저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진짜 이거예요. 진짜 다 꼭 머릿속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분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프가 우리가 fx가 이런 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런 점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가지게 되면 이 점에서 미분한 f'의 x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없다고 했으니 그래프가 밋밋하게 올라가니까 f'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아예 증가하든지, 그죠? 없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접하든지, 요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극대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면 극대와 극소, 3차 함수는요, 극대만 가진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극소를 가지게 돼요. 극소를 가진다 해도 극대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한다면 f'x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값이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얘는 f'의 x가 제로가 됐을 때 얘는 중근 또는 뭐가 돼? 허근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해서 우리가 적어보면 f'의 x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2a 빼기 1 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얘의 제로가 되는 근이 지금 이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또 중근 또는 허근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판별식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써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a 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좀 있으면 쌤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 나오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할 때 도함수하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대략 요렇게는 먼저 알아놔라.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스텝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질문하십시오. 4번 몇 번? 4번 여기 5번 4번 5번 또 4번 5번 4번 5번 8번 또 다른 거 있습니까? 4번 5번 8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문제 여기 문제 깔끔하게 잘 풀 수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풀어지고요 그 뭐지 킬러 문제는 너무 뭐 풀리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킬러 문제 내가 중킬러 정도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도 뭐 킬러 문제 안 나오니까 중킬러 정도 나오니까 중킬러는 공부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는 좀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한 3, 4년, 2, 4년 전처럼 한 번에 그냥 쑥쑥 뭐 1번부터 22번까지 뭐 풀면 한 번에 쑥쑥쑥 풀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한 10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3번이라 했습니까? 4번, 5번, 8번. 예. 닭인 것 같다. 금방 기억을 못하네. 자, 여기에서 감소하도록 4번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fx가 x의 3승 그 다음에 k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하고 1. 자, 문제를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문제는요, 이 범위에서 감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출제할 수 있어요. 감소하는 구간이, 이 함수는 감소하는 구간이 단정적으로 이 범위다 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딱 감소하는 구간이 만약에 이 범위밖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얘를 미분했을 때 이 두 개의 x의 값이 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저 범위에서만 감소만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프라임을 구해서 3x의 제곱 그 다음에 2kx 빼기 8 이렇게 됐잖아요. 자, 대칭축이 문자입니다. 그죠? 알 길이 없죠.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굳이 대칭축을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굳이 대칭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 보세요. 왜? 하니까 x축을 그려놔놓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이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만 그려지면 되죠. 그럼 왜?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음수가 되고 이렇게 돼도 되죠. 그죠? 그것만 되면 이 부분에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도 되죠. 자, 이것을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 점을 지났어요. 꼭 지났어요. 근데 이 점에서는 감소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오픈이라서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값에서는 음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을 지난다도 1보다 큰 작은 쪽에서도 음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경우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어도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0을 이 마이너스를 때도 음수가 돼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만 돼서는 안 되죠. 이쪽도 돼야 되죠, 그죠? 자, 이쪽도 돼야 되니까 f 프라임에 1을 넣었을 때도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교집합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단정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2,1에서 즉 구간이 마이너스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마이너스 2하고 1에서만 얘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그냥 이 도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위해서 두 분의 합원해서 바로 풀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면 3하고 x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두 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 전개해서 너랑 나랑 개수 비교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말에 따라서 착 달라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5번. 5번은요. 지금 현재 4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받으면요. 학생들에 따라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좀 수학을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학생과 잘 되는 학생들에 비교하면 그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잘하는 학생들은 딱 그 문제가 주어진 그 부분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만 생각하는데 수학이 잘 안 되는 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만 걸 다 생각해. 막 자기 일반적인 거. 이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그거 물은 거 아니지. 이 경우만 물었으면 이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돼. 수학은 철저한 약속이야. 약속을 그거 위배되는 순간 수학은 다 깨져버려. 그러면 그 약속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그 학문이잖아. 거기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에서 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은 거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해야 되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자꾸 해석을 하려요. 자기가 수학자도 아니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수학이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오지랖을 넓게 그런 지랄들 발광들을 하면서 왜 선생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해보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공식을 모르는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그 다른 데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개념적인 질문을 정확하게 내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그 부분만 싹싹 익혀 나가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해가지고 하기는 힘이 들잖아.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알았지? 자, 그러면 이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fx는 x의 3성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0과 1,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극값을 가지면 자 우리가 사이값 정리 기억나요? 사이값 기억나죠? 이게 무지 사이값 정리 쓰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함수 gx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함수 gx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 라고 하면 반드시 gx는 0과 1 사이에서는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미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0하고 1이 있으면 이렇게 스르륵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0과 1 사이에서는 연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 값이 양수가 나오고 이 값이 음수가 나오고 반대로 이 값이 음수가 나오고 이 값이 양수가 나오면 반드시 지금 현재 이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x축을 통과한다는 게 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우를 따로따로 다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나 바보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G1과 G0을 대입해서 곱한 값이 음수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는 3차 함수니까 그 값을 따질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도함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부르세요. 도함수를 불러보면 얘야 이렇게 하니까 3x의 제곱 2ax 플러스 a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돼요? 0하고 1, 그 다음에 2하고 3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f'의 0하고 f'의 1이 곱했을 때 음수. 근데 이건 확실하게 지금 한지 아니까 뭐 하면 돼요? 요거 대입했을 때는 양수 돼야 되고 요거 대입했을 때는 음수 돼야 되죠. 그죠? 굳이 이렇게 두 개 다 말하면 안 되겠죠. 얘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지금 현재 식이 그려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풀지 말고 얘는 f'의 0이 양수고 f'의 1이 음수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엔더 그 다음에 f'의 1이 f'의 2죠. 예. 2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f'의 3이 양수가 되고 이것도 교집합이고 얘도 교집합이고 올 교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해석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미분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값 정리가 미분에 와서 그대로 이거 그냥 성질로서 그냥 쓰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많이 쓰입니다. 예, 이 더 이상 계산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예. 8번.
지금 fx도 다항함수고 gx도 다항함수라 했죠. 근데 fx가 몇 차씩인지 밝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gx는 fx에 따라서 결정이 될 다항함수니까 걔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좌우지간 얘는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됐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fx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개가 것만 가지고서는 fx를 결정할 길이 없어. fx를 전부 다 찾을 수가 없어. 그럼 fx를 다 찾으려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내가 일단 fx를 다 찾아서 구하려면 fx가 몇 차식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2차식이면 예를 들어서 fx가 2차식이면 이렇게 놓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구해서 얘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미분해서 1 대입해서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딸랑 이 두 개만 가지고 정보 가지고는 fx가 몇 차식인지조차도 모르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fx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fx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딱 문제 풀어보고 문제를 해석해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보는 거는 이 제한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G1이 얼마냐 하니까 1 대입하니까 얘가 3 곱하기 F의 1이니까 얘가 24. 그래서 F의 1이 그냥 간단하게 8. 이래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미분해서 뭐 하면 되지? 예,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F-1이 예, 나올 겁니다. G 프라임의 X는 앞에 거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곱하기 FX. 그 다음에 fx 네 놔두시고 프라임의 x. 자 이거 대입했을 때 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극값을 가진다면 제한 조건을 두 개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f의 1, 그 다음에 이게 대입하면 3 곱하기 f의 프라임의 1. 얘가 0이니까 아까 요 값 알고 있잖아요. 그죠? 8 대입해서 f 프라임 값이 다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다 됐나요? 네. 자, 아까 이야기한 거 또 다 나오네. 이게 괜히 했네. 자, 보자. 자, 151페이지부터 설명하는데. 진짜 쭉쭉 나갈 수 있겠네, 오늘. 거의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죠, 이거죠? 수능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도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관계입니다. 도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 그리는 함수는 f'의 x 그래프예요. 얘가 f'의 x. 자, 그려볼게요. 쭉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 기본적으로 아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극 되잖아요. 그죠?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니까 이 범위에서는 아마 극대를 가질 거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극소니까 이 값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어떻게 다시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증가해서 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감소하니까 감소해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이럴 때는요, 여기가 제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으면요, 계속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는 게 크다가 그 다음에 좀 증가하는 게 둔해졌다가 다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그래프 모양을 섬세하게 그리면, 자,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조금 꿀렁 약간 하면서 여기서 제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값 자체가 아마 기울기가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또 그 보면요. 쭉 다 한 번에 갈게요. 예.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도함수가 지금 이제 이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꺾였죠. 근데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도함수가 꺾인 거하고 fx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가 연속이면요, 그냥 여기에서도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증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가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 자, 여기가 A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물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그래프에서는 의미적으로는 이 대충 이런 모양이고 대충 이런 모양이다 라는 정도로서는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얘들은, 자, 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 그죠? 자, 얘가 우리 거꾸로 갑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f 프라임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x고 여기 쪽에서는 2x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전혀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래프 위주로 해드릴게요. 자, 그래프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려보면 여기서는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1차 함수죠, 그죠? 적분하면 무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적분하면. 예, 적분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2차 함수를 미분해서 저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도 2차 함수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계속 지금의 기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가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제로가 되었다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여기도 또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x축 아래에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게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요. 이거하고 상관없고 도함수가 x축 위에 있으면 원래 함수 fx는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그린 이 점을 지난다고 한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될 수도, 이거 될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함수 fx가 그냥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책에서는 그 얘가 거꾸로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이제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도함수가 불연속일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하나는 양이고 지금 하나는 음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됐죠? 여기가 A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계속 기울기가 지금 이제 X축 위에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쭉 증가하다가 요즘에서는 갑자기 이 값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떨어지니까 뾰족한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서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팍 꺾이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려보면 돼요. 요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다 양수다. 그래서 다가올 때 양수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이렇게 위에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다고. 자, 여기에서 값 자체가 거의 3이라고 보고 여기 2라고 볼게요. 알아듣겠죠? 그럼 2라고 봅시다. 그누가이 참으면 이랬었더라. 자, 이렇게 보면요.
얘는 기울기가 지금 현재 이까지 다가오면 기울기가 지금 현재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값이 기울기가 3 정도 되는 증가하는 거니까 요 기울기가 3 되는 정도가 될 거고요. 요 점에서 좀 다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요거는 2니까 조금 기울기가 요거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점의 A에서 왼쪽에서의 자미분계수는 3 정도 되는 기울기고요. 여기에서는 2 정도 되는 기울기다. 오른쪽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꺾이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봐봐. 그럼 이거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봐봐. 원래 fx가 직선인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되면 fx입니다. fx가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함수는 x 이퀄 a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니까 얘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즉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근데 꺾인다고 해서 여기서도 꺾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꺾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역함수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꺾이면 무조건 존재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도 지금 현재 역함수 존재하고 이런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는 153페이지 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제부터 이제 풀게요. 얘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되는지. 그냥 읽고 고개가 그냥 끄떡끄떡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근욱이 아주 키가 더 클란 것 같다. 아침에 잠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그죠? 자, 주어진 그래프는 f'(x)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에 있는 걸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도함수가 연속이 되어 있죠, 그죠? 도함수는 지금 현재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요, fx 자체가 그래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d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d에서는요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대값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서 fx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fx는 극대값 3개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조사해 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극소죠. 맞죠? 얘들은 다 변곡. 우리 이제 요거 아니고 요 점은 변곡점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예, 알고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런 점이고 여기선 극대가 되고 여기도 극소가 되고 여기든 극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극대값 몇 개 가져요? 2개밖에 안 가집니까? 예, 그러면 틀리고 fx는 극소값 몇 개 가져요? 예, 4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그럼 fx는 x 이퀄 c에서 극소값을 극소값 0을 아예 말도 안 되는다. 그죠? 일단 얘는 변곡하는 점이고 극소값이 0인지 아닌지는 fx의 그래프를 지금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프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죠? 가볍게 체크되는 거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답 나왔나요? 그 정도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시간 더 드려요. 답 몇 분이죠? 5분인가요? 예. 자, 봐.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1이잖아. 그제? 기울기가 딱 주어져 있지.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거의 이렇게 전가하는 쪽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라 이 말이야. 맞아? 그랬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적분하면 곡선이 2차 함수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음수니까 2차 함수 모양에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니까 지금 이제 얘가 감소해야 되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감소하겠지. 그지? 자,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0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멈췄어요.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또 마이너스니까 또 예, 음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변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틀어야 돼요. 내려올라니까 제로가 되었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다시 틀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가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얘가 뭐라고 다음 중 원점을 지나는 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x가 0일 때 이 점이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얘를 내가 x축이라고 하고 요 값을 y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저렇게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쪽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때는 이거죠. 3차 함수 그래프 전부 다 익혀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몇 개만 외우고 나면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몇 시죠?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조금 하고 싶게요. 3차 함수 그래프 끝내버릴게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봅시다. 자, 그래프인데 f 프라임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f 프라임의 x의 그러니까 f 프라임의 x의 입장 g r a p h 맞죠? 그래프 g 적어놓으면 gx인 줄 알까봐 또 착각할까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 했는데 그죠? 뭐 한번 더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는 극대가 되는구나. 극대. 맞아요? 자,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그 값이 양수니까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여기에서 감소하는 구간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극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로가 되었다가 기울 증가하는 폭이 제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요. 자, 여기 f 프라임의 x가 사실 극소를 가졌잖아요. 극점을 가졌잖아요. 그 점에서는 반드시 원래 함수 fx는 변곡점이 됩니다. 그죠? 뭐해서 지금 현재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이런 점을 우리는 변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변곡점. 자, 그러면요. 얘도 지금 계속 증가하니까 얘는 계속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도 사실 변곡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 경우까지만 조사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x축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최고차항이 음수 있는 경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건 초동적인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f-x는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f-x가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요. 극대극소를 가지면. 얘는 f-x가 뭐라 돼요? 중근을 가지는 경우 얘는 허근을 가져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하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반대로 말하면 얘를 말해서 구해서 부정해 줘도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에서
뭐냐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너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죠? f-x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는 거고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만 머릿속에 조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지금 그래프가 이 두 가지 형태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빨리 뭐 해야 된다? 아, 1대1 함수구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가 함수가 되거나 또는 감소 함수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게 1대1 함수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물어볼 거 뭐 있죠?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라면 반드시 f-x가 f- 즉 미분엔 얘가 중건 또는 뭐를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 t는 0보다 작거나 작다. 요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맞아요? 예. 됐습니까? 이론 다 됐고요. 자, 예제 1번에 그 그래프 1번, 2번 그래프 내가 그리도록 하면 그려줄 거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 상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프 그리도록 하면 제가 그려줄 거고 안 그리도록 하면 그냥 넘어갈 거고. 알겠죠? 예,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꺼주세요. 카메라 좀 꺼봐. 자, 예제 2번 157페이지 예제 2번 제가 순수하게 1시간 남았으니까 오늘 4차 함수 원수 기함수 오늘 비율 전까지는 좀 다 들어가는 거로 비율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비율까지 끝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곁다리잖아요. 최대 최소. 그죠? 맞다. 미분 양 많다. 그래도 다 해간다. 그제? 자, 예제 2번 하겠습니다. 자, fx가 x의 3승 빼기 3ax의 제곱 그 다음에 9a 마이너스 6 x 빼기 5. 자, 첫 번째 물은 게 그 값을 가질 때 갖지 않을 때 이렇게 물었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냥 한 번에 하고 치웁시다. 자, f'의 x를 구했을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9a 빼기 6이니까 얘가 그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쓰는데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다 풀면 되고. 그죠? 그럼 2번은 뭐 풀었으면 됩니까? 얘 푸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반대로 해주면 예집합 구해주면 되겠죠. 같거나 작다. 그 다음에 예제 3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 읽기입니다. 해석하기. 이렇게 여기가 알파라고 돼 있고 여기가 베타. 이게 자 fx의 그래프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이게 뭐 주어져 있는데 얘가 나중에 뭐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fx가 식이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도함수까지 구해놓고 생각합시다. 3ax의 제곱 2bx 플러스 c. 자, 하나씩 결정하는데 보세요. a를 결정하다라고 했습니다. a는 그래프가 끝이 올라가니까 a는 당연히 양수. 그 다음에 d는 y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얘 양수니까 D도 양수. 그럼 이제 뭐하고 남았죠? B하고 C하고가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그죠? B하고 C가 남았는데 이제 B하고 C는 얘로 따지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그렇죠? 그럼 밑에 거로 봅시다. 자, 두 근에 지금 현재 여기 F-X가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죠. 그죠? 그럼 자, 그럼 두 근이 지금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3a분의 2b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수.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3a분의 c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죠.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합니다. A가 양수라고 지금 먼저 판단했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당연히 전체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C는 음수일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숫자 다 떼면 A분의 B가 음수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A가 지금 양수였으니까 얘가 양수였으니까 B가 음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 파란색이 없다. 노란색이. 색깔. 자, 그 다음. 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4차 함수는 조금 따질 게 더 많습니다. 3차 함수보다는. 자, 3차 함수, 4차 함수가 시험에 거의 주무되겠죠. 그죠? 예, 4차 함수.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에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 자, fx를 썼을 때 ax의 4승, bx의 3승, cx의 제곱, dx 플러스 2.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4차 함수 a, b, c, d, e를 결정하는 일이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하나씩 결정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x는 미분해서 적으면 4ax의 3승 3bx의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d인데 이렇게 적어 놓고 지금 현재 최고차항이 a가 양수인 경우에 따지면요. 자, f'의 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f'의 x가 4차를 미분하니까 3차가 되겠죠. 그죠? 그럼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f'의 x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진 경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됐습니까? 중근한계하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삼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도함수가. 이거 다르요. 이건 접하는 경우는 그죠? 얘는 f'x가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세 건. 얘는 두 건. 얘는 한 개. 얘도 한 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 두 개의 그래프는 모양이 비슷할 거니까 같게 그리는 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되죠? 극소.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 극소니까 그래프가 극소, 극대 이렇게.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같을지 안 같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극소를 가졌잖아요. 여기서 극소를 지금 가졌으니까 극소. 그 다음에 여기서 멈췄다가 알겠습니까?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접했다가 한번 그려줄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감소하다가 다시 멈췄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 값에서 지금 현재 보면 계속 감소하니까 감소하다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요 이차함수 모양하고 똑같고 여기에서는 보면 여기에서만 극소를 가지니까 극소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는 제로가 되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제로가 되지 않고 그냥 증가합니다. 아까처럼 기울기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요 문제에서 요거만 따로 떼와서 보면요. 여기 보면 쟤는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지금 현재 알파고 여기서 베타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F'의 X가 여기는 중근을 가지고 그죠? 얘는 하나의 근을 가지죠. 그죠? 그러면 fx를 결정할 때 자,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4a가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x-알파는 한 개 갖고 그 다음에 x-베타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요와 같은 경우에서는요 3중근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의 x의 그래프가 4a고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x-알파의 3중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예, 요거까지 해서 머릿속에 익히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4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이었을 때 극대를 가진다라고 하면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4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일 때입니다. 이때 극대를 가지는 경우 최고차항이 음수입니다. 극소를 가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극대를 가지는 그래프는요. 최고차항이 양이었을 때 극대를 가지는 그래프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나머지는 극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극대를 가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f'의 x 이퀄 제로가 몇 개의 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를 잘 묻습니다. 알아듣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음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극소를 가지게 된다는 건 여기서 최고차항이 양일 때 극대를 가진다는 거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똑같이 f'x가 서로 다른 3근을 가진다. 이거는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그거 안 풀어줘도 제가 그래프 한번 안 그려줘도 되겠습니까? 한번 그려드릴까요? 예제 1번 그래프 안 그려줘도 되죠? 156페이지? 예? 그려줘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61 넘어가면 돼요. 어느 거 그릴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5번은 제가 꼭 풀어야 될 것 같고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예.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3. 자, 지금 그건 다 아나? 이야기야. 우함수, 계함수 나올 텐데.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 이제 우함수. 자, 요거 하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예. 자, 우함수는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0 빼기 x, 0 플러스 x. 이 말 뜻이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 값과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떨어진 함수 값이 두 개가 같으니까 0을 기준으로 대칭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0이라는 건 쓰나마나한 존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함수를 판별하는 판별식 정도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함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다 라고 해도 좋아요. 됐죠? 외워야 됩니다. 얘는 지금 물었는데 우함수인가? 계함수인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뭔 이야기를 더 제가 해주고 싶으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함수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x의 4승 그다음에 2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하니까 원래 식하고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함수는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0보다 큰 쪽만 그리면 0보다 작은 쪽은 자동적으로 대칭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제가 이렇게 할게요. 다음 4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은 1이고 즉 y축 대칭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4차 함수를 우리가 흔히들 식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최고차항 1이라 줬으니까 그 다음 나는 이렇게 좀 엄밀하게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나 바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답이나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문자 최고차항을 줬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프를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개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식을 이렇게 확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써보면 내가 이렇게 썼어요. 1 빼기 x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x 이퀄 1에서 대칭. 1에 대해서 왼쪽, 1에 대해서 똑같은 값을 플러스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얘는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쓰면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 이퀄 a. 얘는 x 이퀄 1.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자, 시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까다롭게 나오면요. 자, 요 식을 내가 라지 x라고 둘게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는 라지 x로 바뀌고 그러면 a 빼기 스몰 x가 라지 x가 되니까 지금 자리를 바꾸면 a 빼기 스몰 x는 지금 a 빼기 라지 x는 스몰 x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몰 x 자리에다가 다시 얘를 대입하겠죠. 그죠? 대입하면 얘는 2a 빼기 라지 x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차피 변환된 식이니까 스몰 x라고 써줘도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데 다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다음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나오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뭐라고? 이 식이 나오면 x 이퀄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를 요거를 봤을 때는 누구든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얘를 보고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치환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f의 3 빼기 x가 fx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이야기죠? 3이 아니고 다시 봐봐. fx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 그러면 2a가 얼마가 됐다는 이야기지? 3이지? 그래서 a 값이 얼마에 대해서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또 안 합니다. 이제 뭐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거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함수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가 더 일반론적이겠죠. 아무 수나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또 더 묻겠는데 비교하세요. 이게 뭔 말이죠? 이제 모르면 죽여볼 거야 내가. 뭐지? 얘하고 뭔 차이지? 어? 이게 주기죠. 얘는 주기가 얼마다 많이 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 숫자를 넣어봐봐. 여기 0 넣으면 여기 0 넣으니까 f-2라고 f에 1하고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만큼 건너갈 때마다 같다는 이야기지, 그지? 얘도 이만큼 건너갈 때마다 같다는 이야기지, 그지? 얘도 이만큼 건너갈 때마다 얘가 만약에 여기다 x에 2를 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얘가 2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넣으면은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이만큼씩 갈 때마다 계속 같아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식이 이쪽 이렇게 표현될 때하고 이렇게 표현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얘는 주기가 2다. 그리고 반드시 얘는 주기가 될 때는 얘는 뭐라고 했죠? 최소의 수라고 했죠. 그죠? 그죠? 주기가 이만큼 반복되는 그래프는 4만큼 반복된다 해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를 말할 때는 가장 최소 단위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예. 자, 우함수 했습니다. 3차 함수 할 때 기함수 이야기할게요. 됐죠? 자, 그럼 저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반드시 필기하고 외우고 강의 한 번씩 더 보셔도 됩니다. 자, f'의 x는 제가 미분하면 4x의 3성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묶어내면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4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도함수가 딱 원점 대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구하면 되죠? f의 마이너스 1값. 자, 마이너스 1값 측에 대입하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값 대입하니까 4인가요? 예, 1값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대칭이니까 4.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 자, 그래프 그릴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 대입했을 때 3.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 예, 또 4.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0일 때 3이, 이 y값이 3이 있으니까 x축은 이쯤 끄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3. 이렇게 표시해주면 끝나겠죠. 여기는 쓰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을 여러분이 결정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에어컨 좀 틀까, 이제. 또 더워진다, 그제?
기함수. 오늘 기함수 하지 말자. 3차 함수 들어갔을 때 기함수 할게. 자, 5번 예제 5번. 자, 예제 5번에서 자, 별표하시고, 자, 이 문제 하고 나면 잘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걸 잊어먹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곤란한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자, 얘가 극대값을 가질 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는 반드시 f-x를 우리가 구했을 때 f-x가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지 않으니까 이 경우 구해서 뭐 해주면 되죠?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집합. 예.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지금 1번만 풀면 2번은 적절하게 답이 그냥 간단하게 쓱 한 번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풀 때 이 머릿속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 풀 때 F4차 함수에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빨리 그래프에 개행해서 어떤 거나 얘가 될 건지 또는 얘가 되는지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대표적인 유형은. 알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라고 빨리 판단하고 머릿속에 그런 개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뭐라고? 3차? 뭐 서로 다른 세금 가진다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머릿속에서 딱 나올 순간에 이런 서로 다른 세근을 안 가지면 딱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다. 머릿속에 빨리 예측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푸는 거는 f'의 x니까 4x의 몇 승이 되겠죠? 3승. 그 다음에 4a 빼기 1, 그 다음에 4a 빼기 1. 아이고, 다리야. 여기가 x, 그 다음에 4a.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x의 3승, 그 다음에 a-1, x, a. 자, 여기다 x에다 뭐 대입하면 제로 되죠? -1 되면 대입하면 제로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빨리 조립제법을 떠올려야 돼요. 반드시 인수분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여기서 1,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제로 되니까 얘가 0, 그 다음에 2창 a 빼기 1, 얘가 a 내려오니까 1, -1, -1, 1, 그 다음에 a, -a, 얘가 0 이렇게 됐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는 하나의 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이미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gx라고 두세요. 자, 그러면 gx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끝냅시다.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얘가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근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가져야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죠? 그럼 a는 4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가 0을 가지면 될까요? 근을 가지면 0이란다. 1을 근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1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미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2 플러스 a가 나오죠. 그죠? 얘가 제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a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만 만족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얘만 만족했어도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된다? 적을 때는 이렇게 a는 뭐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는요. 2번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a는 뭐가 되면 되죠? 또는
4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얘는 OI 관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정해주고. 자, 근데 답을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4분의 1보다 작다 쭉 갔는데 마이너스 2는 제외해라고 했으니까 나 제외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요거하고 동일한 말 똑같은 값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1 이렇게까지 답을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근데 2번 답은요. 2번 답은 반드시 어떻게 돼? 그냥 얘 구한 걸 부정해 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에서 우함수. 예, 4차 함수에서는 주로 우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물을 거고 3차 함수는 기함수에 관한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기함수를 좀 더 확장하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A, B에 대해서 대칭되는 점 그런 걸 더 많이 물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 다항함수입니다. y 꼴 fx가 x 이꼴 a에서 x축에 접합니다.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니까 이게 뭐 3차 함수인지 4차 함수인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까?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한다는 이야기는요. 중건 또는 서로 다른 중건 또는 삼중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건 또는 삼중건. 그러니까 항상 접한다면 두 개 이상의 건을 갖는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되면 중건을 가지니까 바로 머릿속에 fx는요. 최고창을 모른다고 했을 때 P라고 하면 x-a의 제곱을 근을 갖는다라고 적고요. 이 경우면은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fx를 최고창이 P라고 할 때 삼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런 식이 나오면요. fx가 x-a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x-a를 중근으로 간다는 이야기, x 이꼴 a를 중근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fx가 x-a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죠? x-. 그러면 이게 나누어 떨어질 조건을 하면 여기다가 자 나머지 정리를 쓰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니까 얘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얘 미분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미분해서 또 보면 2x-a 곱하기 gx 이제 앞에 거 놔두고 x-a의 제곱 g 프라임의 x잖아요. 그죠? 여기도 역시 a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싹 다 제로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f 프라임의 a가 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fx는 어떻게 한다? x-a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 2개 이상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FA도 0이고 F'의 A도 0이다 하면 두 개가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같은 말로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겼습시오. 네.
예제 1번 보시면요. 자, 이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3차 함수다. 최고차항이 양입니다. 그냥 x축 먼저 결정하십시오. 됐죠? 그래 놓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1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y축은 스스로 결정해 주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fx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중근 갖는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중근 갖고 0에서 근을 가지니까 자, 어떻게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는 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0은 통과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패스 4번 뭐 패스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여기 있고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인가? 2번에 2번 4차 함수 그래프 조금 봅시다. 자, fx가 좀 특이한 것만 한번 볼게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어디에서 중근 갖는다? 그냥 마이너스 이제 접했죠. 그죠? 그 다음에 0 통과해야 돼요. 그죠? 1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1, 0,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 더, 5번. 자, 오늘 fx가 여러분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연습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에요.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한가운데 값이 이 두 개의 값에 대칭이 되는 값에서 대칭돼요. 그럼 두 개 더해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여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되는 그래프예요. 알겠습니까? 예, 요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거, 그 7번인가요? 7번. 그럼 대표적인 건 다 했습니다. x 마이너스 1에 삼성 x 플러스 2. 자, 1에서 3중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에서는 3중근을 가지니까 4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1은 지나가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야 되겠죠. 여기 1. 에이, 조졌다. 아, 맞죠? 숫자를 갖다 반대로 쓰면 되죠. 멍청하게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응? 그까지 안 잡혀 있어? 진짜로? 그럼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성훈아? 여기에서 아, 상관없습니다. 가만있어 봐봐. 너무 크게 잡았는데, 성훈아? 이게 안 켰나, 지금? 네, 켜져 있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카메라가 아까 내가 안 켰지? 됐다. 에이, 그럼 잘렸겠다. 뭐 알아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거 이야기 마이너스 페이지 16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64페이지. 자, 4차 함수가 x축에서 만나는 경우 그래프가 지금 이제 다 그려져 있죠. 그죠? 최고차항이 양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x가 서로 다른 세점과 만나는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형태밖에 없어요. 세 가지 형태밖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안 그려도 되겠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해봐요. 자.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x축과 세점에서만 만납니다. 세점에서만 만나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이게 다른 말하면 fx는 equal 0하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세 개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4차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 함수는 근을 4개를 가지는 게 정상인데 이 중에서 한 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너랑 나랑 같은 근이 되든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 두 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근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근이 되든지 그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는 중근을 가져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요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a라고 보면 x-알파의 최고 식 작성하는 겁니다. 되게 식 작성하는 거 중요해요. 알겠죠? 나중에 그 값에 따라서 해주면 되고 4차 함수 특수한 경우죠. 그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있는 거 그거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자, 4차 함수에서 하나 볼게요. 자, 그래도 합시다. 간단하게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4차 함수의 꼬라지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대칭되게 여기 대칭되는데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대칭되는 점에서 반드시 극대를 갖는데 여기에 지금 이 x의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점에서 대칭이 되고 반드시 이 점에서 뭐를 갖는다? 극대값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왜 그런데요? 하면요.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얘를 미분해 보면 돼요. 미분해서 생략할게요. 자, 보십시오. 미분 다 돼 있죠. 그죠? 미분되어 있죠. 자, 책 보십시오. 리마크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자, 해서 인수분해해서 다 묶어내주면 마지막이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2a의 x-알파 x-베타 이거 생략할게요. 2x-알파-베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0되는 값 구해보면 x 이퀄 알파 그 다음에 x 이퀄 베타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알파에서 극점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에서는 극대 그래서 세 개의 근을 갖는다.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비율 관계는 나중에 하고 비율 관계 다음 오 많이 달려왔다. 15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제 자 예제 1번 2번 3번 그냥 숙제로 낼게요. 풀어봐도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넘어가고 시간 남으면 할게요.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66페이지 167 168까지 설명하고 예제밖에 숙제가 없네요. 그죠? 그럼 비율의 관계는 놔두시고 예, 그 뒤에 거 안 풀어도 좋습니다. 다른 책 푸세요. 공부할 거 좀 푸십시오. 숙제 없다고 좋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때입니다. 알겠죠? 다른 책 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수능 완성을 풀든지 수능 특강을 다시 풀든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지금 현재 3차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A가 양수인 경우 있고 A가 음수인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도 오함수, 기함수 좀 이따 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A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얘가 3중근을 0에서 3중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하면요, 얘는 뭐에 대해 이 점이 그대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여기 m까지 오게 되겠죠, 그죠? 예, 이 점이 그대로 m까지 이렇게 오니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돼서 대칭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fx는 지금 ax 빼기 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0,0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는 점대칭입니다. m,0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제 두 개를 다 해주면요,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가게 되면 fx의 식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ax-m의 3승 더하기 n 됐죠, 그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x축을 이렇게 그리고 이 있던 점이 x축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이 점이 여기까지 m 그 다음에 이렇게 n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이 놈을, 이 점을 그대로 이까지 당겨서 그릴 거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오함수, 기함수 되어 있으니까 자, 기함수 설명할게요. 오늘 하는 거는 강의 다시 보든지 해서 다 외워 놓으십시오. 자, 기함수.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얘는 기함수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예. 예? 원점 대칭이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원점 대칭을 보면요, 그래프를 보면 원점 대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원점 대칭인 이 그래프의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0 빼기 x 그 다음에 0 플러스 x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네. 알아듣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자, 그런데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a, b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 한번 봅시다. 얘를 확장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하니까 a, b 이 점 대칭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하고 오늘 뭐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봐도 되고, 특별하게 읽어보라면 또 안 읽어보는 새끼들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진짜. 자, 야, 봐봐. 자, 3차 함수가 요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보자고. 됐지?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반드시 이 a, b에서 대칭이 되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변곡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꺼보면, 요 점을 지나게 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이 점에서 대칭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하고 여기서 이 기울기가 두 개가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기울기가 동일해요. 알아듣겠죠? 예, 동일하다.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끄어도요. 그래서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제로 제로. 알겠죠? 예, 그거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자, 쓸데없는 걸 많이 적었네. 자, 여기서. 여기가 A인데 여기서 요 점까지 봤을 때 여기가 X만큼 떨어져 있어요. X. 그러면 A 플러스 X가 되고 요 점은 지금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요 좌표점은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값을 찾으면 얘는 F의 A 빼기 X고 여기에서 요 값을 찾으면 얘는 F의 A 플러스 X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두 개의 평균 낸 요 값과 요 값의 평균 낸 값이 어떻게 돼? B가 돼야 되겠죠. 점대칭이 돼야 되니까. 똑같이 떨어진 거리에서. 맞아요? 자, 그래서 F의 A 마이너스 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 두 개 평균을 구한 것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B.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이 식이 나오면 이제 이 식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된다? 아,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A 빼기 X, A 플러스 X는 2B 이렇게 되죠. 그죠? 마지막 얘까지 들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돼요. 답 안 나오면 집에 점심 못 먹게 할 거다 내가.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했잖아. 얘를 내가 라지 X라고 두고 아까 치환해서 푸니까 얘를 그럼 이제 변형시키니까 이 식이 F의 2A 빼기 X 더하기 F의 X가 2B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 식은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A, B에 대해서 점대칭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F, X 더하기 마음대로 쓸게요. 1 빼기 X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죠? 2분의 1, 3 다시 2b가 얼마가 됐죠? 2b가 3이 된 거죠? 그죠? 2a가 1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대칭이다?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 적분을 예를 들게요. f의 x 그 다음에 f의 2 빼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를 dx 하시면 이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됐죠?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함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분하죠? 그건 선생님 반칙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자, 봐봐. 이 식을 보면 이 식에서 얘가 지금 현재 2가 2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1이지. 그 다음에 b는 지금 현재 2b가 이거 됐으니까 예. 그래서 1,2분의 1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래프라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1,2분의 1에서 대칭되는 그래프는 내 마음대로 그리도 돼요. 직선을 그려도 좋고 곡선을 그려도 좋고. 그러면 얘가 1이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 점을 찍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스르륵 이렇게 껐어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직선은 점대칭이다 했지, 그지? 자, 그럼 곡선 그려도 되고, 그럼 2는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야. 2는 여기에,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이 그래프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일 건지 나는 모른단 말이야.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요 좌우지가 직선이면 이렇게 되는 넓이를 물은 거잖아. 맞지, 그지? 네.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선을 이렇게 그어봐봐. 이렇게 그어버리면 자, 요 곡선인 경우를 봐봐. 싹 요 부분을 메꾸면 여기하고 동일하게 되겠지. 여기하고. 그러면 내가 0에서 2까지 이 곡선을 적분을 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동일한 거지.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니 하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서 적분의 값은 1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오함수, 기함수 다 설명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다 무슨 맛인지 아시고 167페이지 그 다음에 168페이지까지 강의는 끝났습니다. 알겠죠? 예제 5번, 6번에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카메라 좀 꺼주세요.